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경제가 문제 시간입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 최저임금이 드디어 결정됐어요. 네네. 결론만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십니까? 네. 네, 올해보다 440원, 5.1% 오른 9,160원입니다. 5.1% 인상. 네네. 그래서 9,160원. 네. 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그랬었죠. 여기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상 처음으로 9,000원대에 진입을 했고요. 네. 만약에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191만 4,440원. 네. 올해보다 매달 9만 1,960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보면 사용자 위원 9명. 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쪽 그렇죠. 9명, 사용자. 근로자위원 9명, 네. 그러니까 일하는 직원들 9명, 그리고 공익위원, 이쪽은 이제 정부 측 인사라고 볼 수 있을 그렇죠. 거예요. 중재하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일종의. 네. 그분들이 이제 9명이에요. 근데 이 최저임금이 항상 그렇거든요. 서로 이제 그 1차, 2차, 3차 할 때는 각자 패를 안 보여요. 네. 그러고 있다가 한 5차, 4차쯤 가면 네. 이제 양쪽이 다 패를 냅니다. 양쪽에서 막 던져. 네, 각자 던지는데 안에. 네.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보통 그렇죠.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점점 좁히는 과정인데 이 마지막에 사실 합의로 끝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뭐 한쪽이 네. 나갑니다. 일단 노측이 나가든지 사측이 나갑니다. 기사 대부분 다 퇴장으로 끝나요. 맞아요. 퇴장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공익위원들이 남아서 네. 이분들이 내놓는 안으로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네네. 그 5차 전원회의에서 이제 근로자들이 던집니다. 네. 1,800원. 아, 처음에 이제 네. 1,800원을 요구했군요. 근데 사측이 동결 던집니다. 물러서지 사측은 늘 않습니다. 동결이에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일단 버티고 보는 거죠. 네. 근데 6차에서 가서 6차 때는 이제 좀 깎습니다. 8차 때 좀 깎습니다. 네. 1,440원. 그래도 10,000원이 넘은 네. 수치를 제시했군요. 사측은 20원 올립니다. 8,740원. 그러니까 민주노총 측에 근로자위원들 가운데 민주노총 그 몫이 4명 있거든요. 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반발해서 네. 퇴장을 합니다. 8차 때. 그리고 이제 9차 전원회의가 어제 밤에 열렸는데요. 네. 최종적으로 이제 10,000원가 네. 8,850원을 제출해서 격차가 1,150원까지 줄어들긴 했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이라고 해서 공익위원들이 일종의 이제 구간을 줍니다. 이건 1,150원 너무 넓으니까 네. 한 9,030원에서 9,300원 사이에서 한번 타협을 보세요라고 네. 이 구간을 줘요. 네. 근데 역시 여기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으로 9,160원을 제시했고요.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9,160원에 결정이 됐고 4표는 어디 갔느냐. 아까 제가 퇴장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네. 그래서 아예 투표를 안 한 거고요. 네. 마지막 가서 이제 1,150원까지 좁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절반이 채 안 되는 그 중간쯤에서 이제 네네. 결정이 난 거군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 중에 네. 왜 9,160원인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설명에 따르면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정상사회로 복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네. 사실 올 들어서 이제 경제 수치가 상당히 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고 글로벌 상황 봐도 정상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요. 임금 인상률을 5.1%를 어떻게 결정했냐. 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이 3개 기관의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평균해 봤더니 네. 각각 4%, 1.8%. 네. 이 두 개 더하면 5.8%잖아요. 네네. 여기에다가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빼서 네. 5.1% 인상률을 도출했습니다. 아,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거군요. 네네. 수치가. 그래서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각각 4%에서 1.8%였고 취업자 증가율을 빼니까 뭐 어쨌든 5.1%. 이제 이 산수 수학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순서대로 했어요. 이 네네. 통계를 내고 다 했으니까 대략 이제 이해는 갔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마지막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간이었고. 사실 당시에 2017년 뭐 복귀해 보시면 당시 대선 후보들이 다 10,000원 공약을 대부분 맞아요.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결국은 달성은 못했어요. 네. 이게 사실 임기 초에 소득 주도 성장 이 네.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봐요. 소주성 해가지고 엄청 소주성. 많이 들었잖아요. 네.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을 해서 첫 해부터 파격적인 인상을 했습니다. 그랬죠. 이때 얼마 올렸냐면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네. 이게 전년에 비해서 16.5%는 올린 수치였어요. 16.5.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역대 네네. 최대 인상률이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역대 최대입니다. 16.5%가. 네, 생각납니다. 네. 네, 당시 그래서 상황을. 이 인상률을 보고서 노동계도 놀랍다는 반응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네. 사실 월급이 16.5% 오른다고 하면 정말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 자릿수고 네, 맞아요. 네, 뭐 4% 올라도 5% 올라도 막 감사하는데 네, 16.5%면 상당했죠. 당시에도. 근데 가도. 이게 이제 10,000원을 맞추려고 하면 6,470원에서 10,000원까지 가려고 하면 매년 한 두 자릿수는 올려줘야지 10,000원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도 인상률이 10.9% 네. 해서 8,350원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인 거잖아요. 단순하게 합쳐도 한 27%가 넘는 거니까 그렇죠. 경영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다 죽는다.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랬죠. 게다가 2018년부터 국내 취업자 수 증가폭 등 고용 지표가 악화됐습니다. 네. 게다가 청년 실업난까지 가중이 되면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다 이유가 뭐냐?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라면서 네.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 반대 여론에 밀려가지고 지난해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인상률이 2.9%에 그쳤고요. 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공약을 못 지키게 됐다라면서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랬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코로나19가 사태가 닥쳤잖아요. 그래서 올해 인상률이 1.5%입니다. 네, 네. 그- 올해 이게 바로 역대 최저입니다. 역대 네, 제가 아까 2.9에서 끝난 게 아니라 네, 1%까지 내려갔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출범 첫 때는 16.4%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 그리고 올해는 1.5%라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 반복되는 이른바 이제 널뛰기식 최저임금 정책이다라고 네. 해서 비판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그냥 그 인상 비평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느낌적으로 네네.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인상률이 7.2%예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평균 인상률이 7.4%입니다. 당시 그렇게 높았었습니까? 네네. 7.4? 네. 그랬군요. 이러다 보니까 아니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면서 박근혜 정부보다도 소득 양극화 해소에 미흡했냐라면서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다 욕먹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네네네. 참 안타깝게도. 알겠습니다. 그 동결 심지어 심할 때는 인하까지 요구를 항상 하잖아요. 경영계 반응은 어떤가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죠. 이번에. 네. 그 굉장히 여러 개의 경영계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각자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일단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네, 아니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거다. 네. 라고 비판했고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대한상공회의소 네. 여기에서는요.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 한계 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하면서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네. 얘기했고요. 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여기는 기업인들이 한계 상황에 몰리게 됐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인공,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네, 했어요. 결론은 비난 일색이었다. 반면에 그러면 5.1% 올랐는데 노동계는 만족을 합니까?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했는데 네. 딱 결과를 놓고 보니까 박근혜 정부보다도 못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내세웠는데 결국 무산이 된 거잖아요. 네. 이게 10,000원 공약이라고 하는 게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전만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였는데 문정부 마지막 심의에서도 10,000원에 근접한 안이 나오지 않았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노총도 역시나 입장문을 내서요. 네네. 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셌다면서도 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강조했습니다. 네.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감안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기름값 얘기도 좀 해볼까요? 저도 3일 전인가 기름값을 기름을 넣었는데 놀랐어요. 잘못된 줄 알고. 서울 휘발유 값이 1,700원을 넘었다고요? 좀 네.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많이 올랐죠. 네, 그 숫자가 10일 기준으로 보니까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626원. 네. 서울만 보면 리터당
1,707원. 그러니까요. 네. 1,700원 넘었어요. 올 네. 들어서 처음 1,700원 돌파했고요. 네. 연초에 서울이 1,505원이었거든요. 네네. 전국은 1,430원이었고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대충 한 200원쯤 올랐다라고 아, 보면 돼요. 그렇군요. 10주 연속 올랐고 네.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네. 역시 경유 가격도 리터당 1,423원으로요. 1월 1일 기준보다 약 200원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초보다 네네. 한 200원 정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국제 유가 네, 뭐, 당연히. 당연히. 네네네. 네. 우리는 뭐 100% 기름을 사다 쓰니까. 그러니까요. 네. 국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1월 5일 기준으로 보니까 두바이유가 배럴당 50.5달러였어요. 그런데 6일 기준으로 보니까 75.88달러.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브렌트유도 그 똑같은 비중으로 이제 올랐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백신 보급에 따라서 경제가 회복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산유국들이 기름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른바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네. 공급을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5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 그러니까 네. 오펙 국가 플러스 러시아까지 해가지고 회의를 열었어요. 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네. 아랍에미리트 간 이견으로 이 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어요. 네, 아예. 이게 왜냐하면 원래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를 열어서 산유국들이 이제 매월 이제 일평균 배럴을 한 50만 배럴씩 더 늘리자라고 네. 예상을 했었는데, 증산분을 결정하니까. 네, 네네. 일단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는 더 늘리고 싶다라고 했었고, 더 많이. 네, 더 많이. 왜냐하면 그 아랍에미리트가 이거 석유 이른바 캐펙스 투자, 설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요 생산 능력이 된대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네네. 일종의 이제 종주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갑자기 너무 많이 늘리면 유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만 배럴쯤으로 하지라고 해서 이견이 벌어지면서 네. 회의가 취소가 되면서 네.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유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분기에 보니까 부족량이 하루에 한 220만 배럴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20만 배럴? 네. 이 당분간 아마 유가 계속 상승세는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이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네. 언제까지 이렇게 오펙 플러스 회의를 이제 취소하고 이렇게 합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크고요. 이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유가 상승에 대비해서 8일 날 긴급 회의를 열고요. 유사시 방출 가능한 비축유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였고요.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